반갑습니다. 선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8월 중순쯤 되었는데도 여전히 8월이 경신월이다 보니까 많이 덥긴 합니다. 아직까지. 보통 복날이 초복, 중복, 말복에서 이 삼복이라고 하는데, 복날은 경일이 들어가는 날, 경이 들어가는, 경금이 들어가는 날을 복날로 잡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날이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철에 큰 바위가 태양의 열을 한껏 머금고 그 열을 방출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경일이 들어있는 여름의 더운 날을 복날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대비해서 봤을 때 경신월 같은 경우에는 이 신월이라는 달 자체가 천간에 커다란 경금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경금의 힘이, 이 신금과 경금이 위아래로 나란히 있는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아주 강한 금의 기운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월은 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그런 달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8월 내내 좀 많이 더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유금이 들어오는 신유월이 되면 이제 조금 서늘한 그런 금의 기운으로 인해서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결혼 2번 하는 남자 사주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좀 더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특별하게 올릴 만한 게 없어서, 일단 사주 풀이, 제가 사주를 본 사람 중에서 조금 특이한 사주를 가지고 있던, 제가 풀이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주인지 이렇게 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결혼 2번 하는 남자 사주인데 51세 남자입니다. 근데 일간이 무토예요. 일간이 무토인데 수가 많아요. 여기 태어난 년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천간에, 그리고 일제의 자수, 시제의 자수, 시간에도 임수. 그래서 이제 이게 일간 무토를 두고 주변에 이렇게 개수는 나름 떨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게 축토도 물을 머금고 있는 토다 보니까 이것도 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간목, 임목, 월주, 갑인 월주를 중간에 두고 이 무토가 많은 물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보통 사주풀이를 할 때 무토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국상에 토가 아니고 물기운이 많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부자로 살아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땅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물이 원국상에 들어있어도 그 물을 다 가둘 수 있는 큰 땅이 되다 보니까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강신약을 떠나서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상에 물이 많으면 그게 또 무토에게 수는 재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물을 거둬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렇지만 나름 신강하면 훨씬 좋겠죠. 신강하면 별 탈 없이 더 많은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무토일간이 좀 신약하고 뭐 사주 원국상에서도 원국상에 신약하지만 다가오는 대운에서도 그런 기운을 좀 얻지 못한다. 그러면 재물이 많긴 한데 그 재물을 오롯이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재물을 벌어들이지만은 어떤 다른 경로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토일간이 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신강하기도 하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좀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좀 특이한 게 무토가 개축년 갑인월, 그러니까 이 자일 임자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기운이 주변에 가득 있긴 한데 이 월주 갑인이 간여지동이에요. 월주 갑인이 간여지동이고 임자도 간여지동이고 이 개축도 간여지동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축토 자체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토고 겨울 토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토긴 하지만. 근데 이 중간에 갑인, 이 편간의 갑인의 기운으로 인해서 월주 갑인은 갑인 자체가 육식갑자 중에 좀 강한 기운이에요. 이 갑목이 인목이라는 커다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힘을 받는 강한 기운을 받는 갑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갑목이 갑질하는 내가낸다하는 스타일인데 인목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 갑목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갑이 되어야 되고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목 일간 중에서도 특히 갑인 일주, 갑인 월주, 그러니까 갑인 일주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추진하는 성향이나 성격 그런 부분에서 기운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갑인 월주는 자기가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나름 그 기운을 강하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인 일주는 자기가 성격 성향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갑인 월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과 같이 하는 직업에서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고 팀장이 되어야 되고 본인 위주로 일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자기가 리더격으로 앞에 서서 좀 앞질러 가는, 모든 걸 통틀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결혼 2번 하는 남자 사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재성은 남자분 사주에서는 돈, 재물도 되지만 여자, 와이프, 애인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지자수는 배우자 자리, 배우자성이기 때문에 일지자수는 원래 봄 마누라, 첫 번째 결혼하는 결혼 상대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수 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제는 이제 바른 재물이죠. 바른 재물이니까 나름 좋은 와이프를, 첫 번째 좋은 와이프를 얻는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시간에 시지에 또 자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자수는 천간 임수의 힘을 받고 있어요. 간여지동.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토가 깔고 있는 일지 자수보다는 이 시간 자수가, 시지 자수가 임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임수가 일지에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있는 시지에 있는 자수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대각보다는 직선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여자,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하는 여자에 더 정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만나서 결혼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와이프, 첫 번째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나름 능력이 있고 처음에 그 어린 시절에 만났을 때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여자들이 주변에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그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인연으로 인한 두 번째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옛날의 인연, 예를 들어 첫사랑을 다시 만나거나, 그래서 그 첫사랑의 인연을 다시 만났는데 예정을 잊지 못해서 다시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이루게 되는. 근데 그 기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와이프, 부인은 자신의 생각에서 좀 배제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인이 워낙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자가
좌오묘유가 나란히 있으면 좌오묘유 이 글자가 지지에 나란히 있으면 이게 형이 돼요. 형사. 형은 묶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수가 나란히 있으면 정제 재물이긴 하지만 돈으로 인해서 묶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벌어도 이 재물이 자기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충분히 축적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자기께 안 되거나 남에게 아니면 와이프에게 자식에게 오롯이 그냥 그대로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자형 같은 경우에는 정제정제가 나란히 있으면 이 처음에 버려진 돈이 첫 번째 부인에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인연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그냥 뺏기듯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연지 축토와 일지 자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축 신자진 해가지고 육해살 장생상을 하고 따로 적어놨는데요. 보통 우리가 요즘 사주풀이를 할 때 뭐 만세력 같은 걸 보면 밑에 뭐 12신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저기 12운성으로 풀이하는 12신살하고 그리고 만세력에 나와 있는 이 12신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역할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운성으로 대입한 이 신살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세력에 나와 있는 표길에 있는 신살은 다르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12운성으로 풀이한 신살은 그 운성에 따라 12운성에 따라서 신살이 각각 정해져 있는 반면에 또 만세력에서 나타내는 신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연지로 보는 살이 있고 일지로 보는 살이 있어요. 그러면 12운성에서 12신살을 보는 개념은 일간 모토를 가지고 어떻게 대입이 되나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만세력의 표길에 있는 그런 12운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연지 옛날에는 이 연지를 가지고 띠를 가지고 당사주나 그런 부분에서는 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띠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자수가 일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제 축토는 삼합으로 봤을 때 사유축에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연지축으로 봤을 때는 이 자수가 육해살이 되는 거예요. 육해살. 그리고 또 일지자수로 봤을 때는 이 신자진 삼합에 들어가 풀이를 했을 때는 또 이 자수가 장생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토의 개념 띠로 봤을 때는 육해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지 자수로 봤을 때는 이 장생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신살로 봤을 때도 이 일지 시지에 나타나는 자수, 이 재성, 무리, 12신살로 구분을 했을 때 보시면 육해살도 되고 장생살도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육해살을 일지시지에 가지고 있으면 나름 자기 자신이 건강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그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 몸이 망가지는 몸이 마시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육해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장생살은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자기가 위에 서야 되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그 일을 추진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12운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태예요. 제살이고 그러니까 이게 12운성 12신살로 봤을 때도 살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지 자수가 12운성으로는 그냥 이 자수 정제가 태가 되는데 태를 단순하게 12신살로 풀이했을 때는 그냥 제살이에요. 제살. 그리고 연지 축토로 봤을 때 육해살이 되고 일지 자수로 봤을 때는 장생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12신살에 세 가지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12신살을 뭐 어떻게 공부하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12신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것도 뭐 좋지 않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풀이해드린 내용대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이제 저기 51세 남자예요. 51세 남자. 이 무토가 갑인 편관의 힘으로 인해서 또 편관 갑인 자체가 강하긴 하지만 또 무토 일간에서는 갑목 인목이 편관이에요. 편관 7살. 월지 월주 이런 부분에 이제 편관이 나타난다는 거는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나 일을 진행하는 부분, 사람을 다스리는 부분,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이끄는 부분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칠사를 월주, 월지 이렇게 뭐 가지고 있다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자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월주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도 강해요. 특히 무토일간 같은 게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힘도 강하고 그 분야에 자신이 그 강한 힘으로 인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만심이 될 수도 있고 자신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작정 뭐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순조롭게 그대로 따라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감싸는 능력도 되지만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기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했지만 이제 한 30대가 되기 전에 인테리어 일을 시작해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하는 일을 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행복으로 인해서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열심히 그 재물도 모았고 그래서 본인 명의로 뭐 4층짜리 집도 하나 짓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대운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이 경술대운이에요. 그 경술대운. 이 경술대운에서 나름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경금이라는 금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수를 금생수하니까 재물의 기운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식상생계에서. 그리고 없는 식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술토는 비견이 되다 보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주변에서 일을 밀어주는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간의 경금은 식상생계에서 재물의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이 지지의 술토는 이 무토가 신약한 무토에게 힘을 주어서 같은 편이 되어서 일거리를 많이 주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45세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45세 대운에는 이 기후대운이에요. 기후대운이도 이 기토가 간목하고 만나서는 각기합을 해요. 각기합을 해서 뭐 이 간목이 토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이 인목은 이 유금과 만나서 인주원진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이 자수 일지시지에 나타나 있는 자수와 만나서는 자유기문관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자유기문관살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운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지금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툼이 있겠죠. 다툼이 있는 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자형이 유군을 만나서 서로 다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존에 본 배우자는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크긴 하지만 현재의 마누라하고 배우자하고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고 나서는 또 다른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게 재물의 운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물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배우자하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재물을 축적할 수도 있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신강해야 돼요. 이 임자수를 자기 걸로 다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년에 나타나는 이 재물은 새로운 여자의 운이지 돈하고는 좀 연관이 적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수해 가지고 있는 이 살로는 육해살 장생살로 인해서 본인의 기운이 좀 약해지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생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이끌어가는 힘, 자존감, 자만심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12운성 태를 좀 설명을 하자면, 태의 직업은 나름 절과 비슷하기도 해요. 절, 끊어진다의 절. 태는 잉태되어 있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그런 태의 입장이다 보니까 쉽게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작을 수 있는데, 일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 그런 좀 소심해서 조심히 나가는,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고 가는 그런 성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태의, 그러니까 일지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태의 직업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인테리어 관련 부분도 직업도 뭐 새로운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됐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리고 특히 인테리어 부분은 자기의 창조 능력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또 뭐 아이디어 그런 게 개성이 또 나름 강해야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일지태를 직업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일지태 같은 경우에는 부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부부는 좋지는 않고 직장이나 또 주거의 변동이 심할 수도,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년에는 이 육해살로 인해서 좀 몸이 약할 거예요. 약하기도 하고 나름 좀 아픔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병하고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에는 나름 본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가 그 노력으로 좀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 자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운기가 쇠퇴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이 또 자잘형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친으로 풀이했을 때 태는, 지금 육친의 태가 이제 정제가 태가 되는 거죠. 이 재성이 태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나름 손재주가 좋고 뭐 정밀함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누구보다도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새롭게 창조하는, 손으로 일하는 일, 손재주를 필요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재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좀 잔소리가 심해요. 쓸데없는 잔소리가 심하고, 그만큼 자기가 자신감이 많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눈에 안 들어오거나 자기 성에 안 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잔소리로 밖으로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잔소리로 인해서 또 부부 간에 다툼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처음에는 부부 관계에서는 좀 좋았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 다툼이 좀 쌓이고 하다 보면 부부 관계도 좀 소원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뭐 처음에 자수가 되어 있고 또 자수가 들어와서 정제 이렇게 되면 두 번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 결혼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운에서는 이 기유, 이 유금이 들어와서 자유기문관술로 인해서 여자, 재물로 인해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35세 대운에서 제가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이 경금이 식상의 역할도 하지만은 이 간목, 무토 이렇게 나란히 가지고 있는데, 이 경금이 들어오면 간무경 해가지고 천상상기가 일어나죠. 천상상기를 원국상에 나란히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목과 무토만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 있는데 이 대운에서 하나가 들어와서 간무경 천상상기가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대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 두 번 하는 남자 사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